입양 가정에서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현장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전문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인이를 수개월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2019년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4만 1,0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1년 이후 아동학대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직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CCTV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일반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정인아 미안의 추모 챌린지에 적극 동참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학대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의 사건은 정말 너무 안타깝다.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 신상 공개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담당 주체인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와 권한 재조정을 통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분들이 이제 현장에 출동했을 때 면책권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현장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물론이고 교육도 계속적으로 시켜야 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살인죄의 경우 기본 양형이 10에서 16년이지만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기본 4에서 7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살인의 아주 확신적인 고의를 갖고 있진 못하더라도 사실상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걸 충분히 알고 이런 학대 행위, 가학 행위를 한 게 아닐까.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곳 법원에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 화환과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양부모의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형량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